이 팔자가 센 분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했을 때 못 사는 거지. 이 팔자가 센 사람들이 기복이 무진장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냥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리학적이고, 이 변도령이 정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대입해서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꼭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루만 늦게 결정을 하세요. 이 팔자가 센 사람들은요, 결론은 안녕하세요. 국유남의 변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의 인생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베이스가 깔리는 건, 변도령은 항상 누누이 얘기 드려요. 열심히 살면 뭐든 개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저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이 없었을까요? 신의 길을 가면서 과연 무속인도 결국은 굴곡을 걷고 사주라는 게 존재하고요. 어떤 운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냐? 운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운, fortune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팔자가 셉니까, 선생님? 제가 나쁜 운입니까? 제가 좋은 운입니까? 제 사주는 어떻습니까?를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도 조금 금기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좋고 나쁜 것도 충분히 어떠한 노력을 하고 무속인의 도움을 받고, 그게 굳이 굿이나 부적을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번 한 해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번 한 해는 이동수가 들었으니 이사를 하십시오. 이번 한 해는 정착이 한 해이니 직장 이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이런 어떠한 결론적인 점사의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이거 좀 알아두면은 분명히 본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주가 크다는 게 있고요. 팔자가 세다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명백히 다른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사주가 세다는 건 무엇이냐? 사주가 세다는 건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은 철학 명리학에서 이제 병화, 화가 이제 강한 사람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목이 이제 극도로 4개 5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배짱이 있고 배포가 있고 내가 욕심이 많고, 이 욕심에 한계점이 없는 걸 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돈에 겁이 없어요. 내가 쓰는 것도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 내가 타당하다 그러면 이게 10,0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타당하면 써야지, 이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만나다가 어떠한 다툼이 있거나 어떠한 이 사람을 정리 혹은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때 이 능력치 자체가 이거를 확 끌어당기고 확 놓고, 이런 부분이 크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게 사주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주가 큰 분들의 특징은요, 사업운이 좋습니다. 일복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진취,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남 밑에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업가로 큰다든지, 나이가 먹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말년이 좋습니다. 당신은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사주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요즘은 조금 다른 말로 사주가 높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이 사주가 이렇게 높고 크게 하는 거에 대한 표현 방법은요,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구나, 남자 팔자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우, 야, 너는 서방을 먹여 살려야 되고 네 사주가 크고 네가 대단하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사주가 크다면은, 내 부모라 할지언정 내가 부모에게 케어를 받는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케어할 게 더 많을 거고, 내 식구를 챙겨야 돼 의리감과 책임감이 더 강해질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자립심이 강한데 조금 내 사주가 크다 보니 윗사람들과의 불화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주가 크다, 내가 얌전하다, 평범하다, 이런 지표를 하는 거고요. 팔자가 세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팔자가 센 여자들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대부분 점사를 보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팔자가 세다라는 건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 역마살이 끼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직장을 안정을 못하고 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고, 내가 어떠한 굉장히 화려한 삶, 예술을 한다든 이런 삶을 뜻하고요. 여자들은 뻔히 어른들, 쟤 팔자 세,
이거는 뭐 이혼을 하거나 내가 다 먹여서 남편을 먹어 살린다든지 막 장사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조금 팔자가 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팔자가 여성분들이 센 분들이 보면은 뭐 역마살이 아주 많이 있다든 뭐 이제 장성살이라는 게 또 이제 이런 거 고집살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장성살이 있는 분들이 군인 경찰하기 굉장히 좋은 살이인데요. 일반인한테 이런 살이 좋지가 않아요. 또 같은 맥락으로 백호, 여러분 많이 들어온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좀 누르거나 제압하거나 우두머리 역할을 가진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좀 팔자가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좀 문의점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팔자가 너무 셉니다. 선생님 얘기하듯이.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이 팔자가 센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융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팔자가 센 사람들은요, 99.9% 아니 100% 항상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성급한 역할을 하는 어떠한 살이나 명리학적인 거나 조상이나 이게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요, 이 팔자가 센 분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했을 때 못 사는 거지. 이 팔자가 센 사람들이 기복이 무진장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냥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리학적이고 이 변도령이 정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대입해서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꼭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루만 늦게 결정을 하세요. 이 팔자가 센 사람들은요, 결론은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애기야, 너는 남들이 3, 4년에 한 번 겪는 일을 1년이면 4번, 5번 겪구나. 그럼 꼭 이런 분들은 보면요, 결정 능력이 너무 빨라요. 다급한 거죠. 다급한 거죠. 뭔가 이게 빨리 돼야 되니까 결혼을 해도 조금 연애도 해보고 6개월 정도 있어보고 차근해야 되는데 나 이 사람 일과 빨리 결혼돼. 내가 안정을 해야 돼. 여러분, 불안정하다고 해서 실패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 글귀를 봤어요. 가수 싸이 씨께서 예술이라는 건요, 불안정한 어떠한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예술이래요. 여러분의 삶이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어떠한 너무너무 이 몰아치는 태풍에 산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역마살이 있으면 이 역마살 잘 이용하면 되고, 이런 백호살 있으면 백호살 잘 이용해서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점사를 보러 와서 팔자가 세다, 운이 나쁘다, 본인의 인생에 갇혀져서 본인이 틀을 만들고 살단 말이에요. 정답이란 건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너무 이 부분 때문에 슬펐어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부모의 덕이 없고, 왜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 고등학교 때 공부란 걸 놓아버렸고, 왜 나는 우리 부모가 기대했던, 정말 사실 진짜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가해비를 지금 거의 15년 6년 7년 이때 시절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고액가를 하며 내가 의대를 가길 바랬고 모든 걸 다 퍼줬고, 그 삶 끝에 나는 아무것도 하질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서 대학을 마저 짓지를 못하고 무속인이 됐고, 이 삶이 제 20대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 왜 나는 무속인이 되었을까? 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 손가락질 받아야 되며, 왜 난 누군가에게 내가 무속인이 왜 된지 자꾸 해명을 해야 되며, 왜 내가 이런 인생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이 팔자가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좀 지금에서 겪는 건요, 아, 나 너무 바보 같았구나. 난 누구보다 되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구나. 내가 그렇게 격정적이고 내가 많은 걸 겪었으니까 많은 사람을 어우를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이게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건 여러분, 좀 내담하셔서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조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제가 지금 13년이 넘어가는 무속인의 인생을 하면서 봤더니 실패한 인생은 없고요, 센 인생? 뭐 그런 건 없어요. 본인들이 본인을 좀 잘 모르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너무 불행한 거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을 정말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정말 장담한데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잘 못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본인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살아요. 저도 사실 이 영상 하는 건요, 조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아,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무속인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남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남들도 사랑하고 정말 좋은 인생으로 이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팔자가 세요 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본인에 대한 이 명상을 하고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해서 본인 사주팔자를 잘 알면은 좋은 인생으로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내요. 감사합니다.